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 우승 차지하는 거 봤습니다.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죠. 네, 오늘 박성현 선수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제72회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또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4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로 정상에 올랐고요. 네. 사실 14번 홀까지는 9언더파로 중국의 펑산산과 우리나라 최혜진과 공동 선두였는데 네. 15번 홀에서 7m 버디 퍼티를 넣으면서 또 단독 선두가 됐고요. 예. 또 17번 홀에서 버디까지 낚으면서 또 우승 상금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10억 원이면 9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네, US 달러로 90만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펫이 1억 달러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냐하면 18홀이니까 한 홀마다 얼마쯤 되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제가 동계산 잘못해서 한 청취자분이 지금 바로 잡아주신 게 한 부분이 있어요. 박성현 선수가 이렇게 보면 남자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남자처럼 짧은 숏컷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 장타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네. 또 팬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 US 오픈 대회 때 17번 홀인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세컨샷을 갖다가 우드 3번으로 때렸는데 이게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네, 맞습니다. 박성현 선수가 사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박성현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 있을 때도 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사실 또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바짝 붙여서 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늘 당당하게 이렇게 치는 플레이를 펼쳤고요. 네. 또 이번 대회에서도 또 비슷하게 또 강심장처럼 또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현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나 봐요. 누가 만약에 그런 순간이 또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는 또 오면 나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 박성현 선수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당돌한 모습에 또 팬들에게 또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그렇습니다. 박성현 선수 별명이 남달라인데요. 왜요? 모든 일에서 성공하려면 또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뜻인데 또 이렇게 남다른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세리 키즈라고 불릴 그런 세대들인 것 같은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US 오픈 여자 골프 이걸 쳐보시면 1위부터 4위까지인가요? 한국 선수죠, 전부 다. 네, 그래서 또 US 오픈이 아니라 코리아 오픈 아니냐, 또 미국 내에서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박성현 선수가 1위, 최혜진 선수가 2위, 또 허미정과 유소연 선수가 공동 3위고요. 네. 탑10 중에 한국 선수가 무려 8명이나 포진하면서 또 세계에서도 또 이런 또 기현상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예, 우리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국위 선양하고 국격을 높이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박스에서 박성현 선수한테 박수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끝나고 들어갈 때 보니까. 네, 맞습니다. 대회가 열린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워싱턴으로 가지 않고 또 이 골프장을 찾아서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매일 대회장을 찾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박성현 선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본인이 스스로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SNS에 또 박성현의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 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박성현 선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손을 못 흔들었다는 거, 그 정도의 여유가 없이 좀 긴장했었다는 모습 같고요. 아마추어 선수 최혜진 선수 진짜 잘했어요. 아까운 거는 16번 홀에서 조금 아까운 것 같고요. 15번 홀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18살이고요. 그 최혜진 선수가 사실 아마추어 신분인데도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16번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려서 네. 그 더블 보기를 변하면서 맞아요. 두 타차 2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네. 또 그 아마추어 신분으로 US 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차세대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네, 아마추어로서 준우승이 4번째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좀 안타까운 건 또 아마추어 신분이라서 네. 준우승 상금이 6억 원이나 달았는데 또 이 돈을 못 받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도 그 다음 달에 만 18세가 돼서 또 곧바로 프로로 전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캐디분이 남자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끝나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로 집에 가자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끝. 7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네, 청소 끝을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오늘도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청취자 한 분이 제가 앞에 방송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4조의 5%는 1200억이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김 작가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청취자분이 바로 계산해가지고 1조 2천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머리 나쁜 걸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9093번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앞으로 조심해서 숫자도 말하게 할게요. 자, 오늘 지역 통합 정책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정조대왕의 지역 통합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통합 정책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글쎄 뭐 지금까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통합 정책이 너무 명백하게 뭘 증명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전 시기까지 잘못됐던 지역 차별이라든가 지역 분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선 때부터 줄곧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것들을 좀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쨌든 그 정조 때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됐던 선대 국왕들의 지역 차별 정책을 극복했던 정책적 사례들을 보고서 그걸 좀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정조 시대 때 지역 차별이라 하면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글쎄 그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엄청난 지역 차별 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서북 지역, 함경도 지역. 그러니까 서북 지역은 평안도 지역이고 관북 지역은 함경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무사들에 대해서 아예 묵과 시험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왜요? 그 지금 아주 좀 당혹스럽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끼고서 여진족들이랑 오랫동안 그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인으로서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달리 상당히 그 남다르고 센 어떤 무예적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세조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김종서를 제거한단 말이죠. 김종서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정치적 우두머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김종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시 이제 왕권에 어떤 도전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세조가 중앙 집권을 아주 가속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이전까지 뭐 태조나 태종이나 세종이나 각 지역에 있었던 지역 세력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사도 함께 네.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거든요. 그런데 세조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철저하게 국왕이 팔도의 모든 수령들이 임명하고 팔도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갖다가 중앙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 요즘 계속 지방분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지방분권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조가 갑작스럽게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함경도 평안도 일대에 있었던 그 원래 세력들 네. 그 무반 세력들이 세조한테 완전히 팽당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자신들의 모든 권력 기반을 잃을 것 같은 거죠. 그 과정에서 예전 김종서의 한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도성으로 내려오다가 예. 그게 그 유명한 이시의 반란 사건이거든요. 예. 이시의 반란 사건이 끝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세조가 이시의 반란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나 화가 났고 네. 또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진출하게 된다면 네. 향후 자신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세력이 될 거라고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서북 지역에 있는 모든 무사들의 묵과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황당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이 300년 이상 예. 선대 국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예. 정조가 즉위하기 이전까지 서북 지역 무사들이 묵과 시험을 못 본 거예요. 하하.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지역차별 정책이 있었던 뭡니까? 거죠. 그게 바로 영남 지역에 있는 남인들에 대한 문과 시험 금지인 거예요. 네. 그 매천야록을 보게 되면 그 매천 황현 선생이 그렇게 예. 써놨어요. 영남 지역의 사대부들은 거의 다 남인이다. 아예.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이 지금 경상남북도를 다 이야기하지만 네. 그 속에서 뭐 남인도 있고 소론도 있고 노론도 있고 막 이런 예. 당파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 임난 이후에 예. 그 영남 지역은 뭐 거의 90% 이상이 다 남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남인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일제 시기에 그 노론으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가 하는 그런 남인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그 영남 지역을 가게 되면 뭐 안동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예천이라든가 예. 뭐 경주 이런데 그 오리지널 그 이 옛날 남인 사대부들이 살던 지역 가면 네. 말이죠. 예. 굉장히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다른 당파 얘기도 못 끝나게 할 정도였는데요. 예. 어쨌든 영조 때 그 예. 영조 즉위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예. 뭐 세간에도 많이 이야기됐던 내용들인데 네. 영조가 그 형이었던 경종을 갖다 독살하고 왕이 됐다. 이런 소문들이 네. 당시에 이제 전국을 강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충청도 지역의 소론 세력들하고 네. 영남 지역의 남인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인좌를 이제 두령으로 앉히고서 네. 이제 청주성을 점령하는 그렇군요. 엄청난 반란을 일으키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안성의 죽주 들판에서 이 이인좌의 난이 이제 패망을 하긴 합니다만은 네. 영조가 이제 이 건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영남 지역 남인들 예. 당시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영남 지역 남인들에 대해서 문과 시험을 이제 금지시켜 버립니다. 예. 이제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북쪽에는 무인들, 남쪽에는 남인들의 문인들 이런 분들이 이 벼슬에 진출을 못하게 되는구만. 관직이 아예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게 되는구만. 예. 그건 이제 엄청나게 그 지역 차별이 심한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인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인 거죠. 그 당시에도 저쪽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는 호남 지역에 대한 차별은 뭐 많지는 않았죠. 왜 예. 그러냐면 예. 물론 이제 그 조선 중후기에는 그 핵심 세력은 이제 충청 지역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암 송시열 또 동춘당 송중길이 그 저 충청도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들의 어떤 그 세가 굉장히 셌고. 송시열 선생 그럼 남인의 거두 아닙니까? 아니, 저 노론의 거두. 예, 노론의 예. 거두인데. 맞습니다. 예, 이분들하고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의 예. 어떤 예. 세가 굉장히 셌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에 비해서는 차별을 훨씬 좀 덜 받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차별, 지역 차별의 역사가 어느 시기에 이렇게 영호남이 차별이 되고 충청도가 갈라지고 이게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지역 분권화 시대라 그러면 좋게 표현하는 거고 시대가 만들어지니까. 글쎄 그 뭐
대표적인 시대를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원래 그 지금 충청남도 그 금산군이 말이죠. 네. 원래 그 전라북도 금산이었었습니다. 충북 금산이 원래는 충남 금산이. 충남 금산이. 예, 그게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금산이 진산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정조 때 그 진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 윤지충 권상현이 부모 신주 불질러 가지고 그래서 그 진산이 금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산이 원래 전라북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이 호남을 싫어한다고 해갖고 그걸 충남으로 편입해달라고 해서 금산이 충남이 된 겁니다. 이게 아주 극심한 사건인데 사실 뭐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쟁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 1971년도에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지역 차별이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 가까스로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나서 김대중 세력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 대한 이제 차별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보도 지침 같은 거 방송 지침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슬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깡패 뭐 악질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남 사투리 쓰게 하고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러네요. 의리의 남자, 뭐 멋쟁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나 뭐 경기도 사람들은 다 허당이고 어쨌든 악인은 호남 세력으로 그리고 의인은 뭐 경상도 사람으로 이런 식의 구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참. 그런 것들이 지역 차별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든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영남과 호남의 어떤 그 대결 같은 것들 굉장히 비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 듣고 보니까 정말 드라마를 떠오르면 식모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투는 전부 저 호남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이따끔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그쪽에서 많이 계시는 느낌이 드네요. 정조 때의 지역 차별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북의 무관, 남쪽의 문관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국왕이 강력한 의지를 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왕이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좀 이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철폐를 하자라는 이제 의견을 먼저 냅니다.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철폐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당파의 입장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가령 이제 뭐 영남 지역 남인들에 대한 그 문과시험 금지를 철폐하자. 그렇게 됐을 때 노론하고 소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서북 지역 무사들을 갖다가 지금 철폐하자. 이런 것들도 이제 당시 정치적 의도로 갖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북 지역 무사들의 묵과시험 금지를 철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묵과시험 합격해서 무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근 뭐 350년 가까이 이렇게 그 관직 진출을 못했는데 이렇게 관직 진출을 했을 때 정조에 대한 친위 군대의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중앙 5군영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은 다 노론의 군대들인데 이 군사들과 맞설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대 국왕이 내렸던 법이고 명령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역사용어로 조종성언이라고 하는데 조종성언을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신하들의 반대가 계속 그 있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국가 전체로 봐서는 올바른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아주 합당한 명분 계속해서 국왕이 갖고 있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명분이고 그리고 정조가 아무리 내가 지금 왕인데 비록 나의 선대 국왕들이 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다 옳을 수 있겠느냐. 그건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숙종대에 들어와 갖고 단종을 갖다 종묘에 복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단종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위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조가 잘못한 일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단종을 종묘에 복위를 시킨단 말이죠. 선대 국왕들이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명분론들이
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명분을 이야기하고 신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노론 세력들이 정조의 명분론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네. 당시 신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수백 년 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막을 명분은 없는 거죠.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법을 막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여론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정조는 인정을 한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 여론에 편승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여론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예의주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정조는 백성들의 여론을 갖다 굉장히 세밀하게 살폈던 국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그 국민의 여론을 말씀하시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뭐 개혁이면 개혁 또는 개방이면 개방, 협치면 협치 막 이렇게 나가실 것 같은데 끝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시간이 다 돼버렸군요 벌써. 한 3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신대 정조교양대학교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장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디를 해집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쁘게 다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또 바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장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다시 확인 가능하시고요. 늘 바쁘게 살지만 한 번쯤은 일어나서 기지개도 켜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볼 겁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